도담이라는 제가 뇌수루증을 앓고 있는 아픈 아이를 기르고 있거든요. 도담이는 저한테 정말 기적 같고 저한테 희망 같고 그런 아이예요. 행복한 반려가정이 되기 위한 해답을 찾아드립니다. 고양이를 부탁해! 오늘은요, 제가 좀 진지한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만약 오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면 불편하게 왜 그래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싶으신지요? 야, 먼저 세상에. 우리 나쌤. 저는 일단 제일 맛있는 걸 먹고 죽고 싶어요. 아, 인생의 뭐 최선의 맛집이었던 집을 가서 먹고 그날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재환 씨는 어때요? 저는 이제 음악을 하다 보니까 오. 마지막으로 음악 하나 듣고 죽고 싶어요. 네. 우리 김쌤은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집 고양이들이랑 이렇게 뭐 사냥놀이도 좀 그날 한 10분 더 해주고 그리고 가족들이랑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해서 그냥 일상생활을 큰 문제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한 이유가 있죠. 만약에 오늘이 내 사랑스러운 고양이와 함께하는 마지막 하루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이런 애틋한 마음으로 매일 고양이들을 돌보는 집사님이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픈 고양이와 산다는 건 함께 보시죠. 이번에 찾아간 곳은 경기도 군포. 안녕하세요. 아, 네, 맞아요. 들어오세요. 마침 사냥놀이가 한창인데요. 고양이들 먼저 만나볼까요? 이제 겨우 3개월 된 막내 홍씨부터 경계심 많은 하루와 하라, 낮잠 중인 도담이, 13살 노묘 요비까지 총 5마리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담이 보호자 이현실, 최은하입니다. 고양이를 언제부터 키우셨던 거예요? 고양이는 이제 하루를 처음으로 거의 10년 전부터 길렀어요. 제가 애들을 캣맘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구조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구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마리씩 늘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유기동물을 돌봐왔던 보호자. 지금 함께 사는 녀석들도 모두 길에서 만났습니다. 하루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집 하단 밑에서 이제 영양실조로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이제 구조를 하게 됐어요. 하라 같은 경우는 품종묘인 하라가 이제 거리를 떠돌고 있다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찾아다니면서 구조를 했어요. 이제 홍씨도 이 집 하단 밑에서 저희가 구조를 하게 됐어요. 그날 구조를 해서 지금 2개월이 됐어요, 벌써. 입양처가 없어 떠돌던 요비를 맡은 지도 3개월째인데요. 지금 잇몸에 암이 있어서 이제 전발치를 다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요즘 들어 막내 홍씨는 에너지가 넘칩니다. 어려서 그런지 노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1시간은 놀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놀아줄 때. 부쩍 기운이 없어진 요비도 따로 챙겨야 하죠. 5마리를 돌보느라 늘 바쁜 보호자. 가장 신경 쓰이는 녀석은 따로 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잠들어 있는 3살 배기 도담인데요. 무슨 일인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겠죠? 분주한 오전. 고양이들을 다 돌보고 나서야 늦은 아침 식사를 하는데요. 그런데 곤히 자던 도담이가 뒤척이기 시작합니다. 잠꼬대라기엔 심상치 않은 움직임. 괜찮은 걸까요?
상황을 알아챈 보호자가 서둘러 대처하는데요. 떨면서 경련을 일으키는 도다미를 꼭 잡아줍니다. 갈수록 거세지는 몸부림. 움직이다 다치지 않도록 담요로 감싸고 머리를 지그시 눌러주자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데요. (10분) 후 겨우 진정된 도다미. 도다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뇌수두증이 이제 뇌 앞에 있는 뇌실에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게 뇌수두증이거든요. 네, 도다미는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추측을 하기로는 복막염에 의해서 뇌실에 물이 차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소견을 들었어요. 현재 도다미의 뇌는 보통 고양이들과 확연히 다릅니다.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병은 딱히 증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처방을 해주는 정도의 그런 거밖에 할 수 없대요. 뇌수두증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경련 증상. 도다미는 태어났을 때부터 경련을 일으켰고 몸집이 커지고 성장하면서 그 정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아무래도 경련을 하다 보면 이제 죽을 수도 있고 또 경련이 멈추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좀 진짜 그 안에서 그 시간 안에서 죽을 수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도다미가 경련을 일으키면 보호자는 시간과 횟수, 특이사항을 자세히 적어둡니다. 심한 날은 무려 5번의 경련을 일으키기도 했죠. 그 이후로 이제 모든 일을 다 접고 도다미한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1년, 2년은 거의 일을 못하고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도다미가 경련하면 병원 가고, 경련하면 병원 가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일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그때. 한참을 진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도다미의 작은 뒤척임에도 가슴이 내려앉는다는 보호자. 이런 일상도 벌써 3년째지만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외출을 하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화단에서 한 아이가 기어서 막 저한테 오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한참 보면서 진짜 엄청 많이 망설였던 것 같아요. 딱 봐도 아파 보이는 아이인데 아픈 아이를 또 데리고 있는데 애한테 그게 고통이 되진 않을지 그런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앞에 서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보호자의 앞으로 다가온 도다미. 한참을 망설이던 보호자의 마음을 움직인 건 녀석의 눈빛이었습니다. 망설이는 중에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때 그냥 망설이던 게 다 사라졌어요. 정말 살려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바로 그냥 데리고 그냥 병원으로 갔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도다미 눈빛이 어땠는데? 눈빛이 그때는 보면서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눈빛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정말 얘가 살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네, 데려오게 됐어요. 하지만 아픈 고양이와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주기적으로 동물병원에 가는 것도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매번 가는 병원이지만 그동안 실수한 건 없었는지 상태가 악화되진 않았는지 늘 걱정이 앞서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세요. 네. 도다미. 한번 볼까요? 네. 그때가 11월 달이거든요. 네, 10월 달이랑 한번 비교 좀 해볼게요. 네. 도다미 같은 경우에는 뇌수두증이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뇌압이 상승하면, 경련을 할 수 있는데, 보호자분도 아시겠지만, 항경련제가 경련 자체를 아예 없게는 만들기가 어렵고,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한 상황. 병원에서 도다미 상태는 어떻대요?
지금 도담이가 일주일에 2번 정도 경련을 하고 있는데 횟수가 1번 정도 더 늘어나면 이제 입원을 해서 감압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도담이가 병원을 이제 그만 가면 좋을 텐데.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아까 선생님 말씀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병이 아니어가지고 병원은 앞으로도 계속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도담이에게 들어간 병원비만 해도 수천만 원. 주변에 우려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저는 섬유근육통이라고 약간 원래 앓고 있는 병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크레인이 몇천 톤이 온몸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느끼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심하면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붙이고 있거나 현재 먹는 진통제도 수술 후에 먹는 강한 진통제를 2알을 먹고 있거든요. 완치가 안 되는. 현재로서는 완치가 되지 않아요. 이 병은 그냥 난치병이라서. 저거 진짜 고통이 너무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지인도 저것 때문에 너무 고생해가지고. 세상에, 저는 보호자님이 건강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로 이렇게 도담이 살펴주신 줄 알았는데. 아픈 친구 마음은 그래서 더 아픈 사람이 안다고. 네. 일주일에서 한 달, 한 달에서 1년, 그리고 지금까지 하루하루 난치병과 싸우면서 생명을 이어가는 도담이를 보고 보호자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근데 도담이를 보면서 동질감을 느낀 것 같아요. 저도 선생님이 이건 난치병이라 나 평생 이러고 살아야 하는데요. 진짜 저는 많이 울었거든요. 그때 아프지만 약을 먹고 조금 조절을 하면 나도 좀 평생 직장도 다니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희망이 생기긴 해요. 저도. 그래서 최근에 공부도 시작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도담이를 돌보는 일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녀석이 깨어있는 동안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죠. 언제 경련을 일으킬까 불안하기도 하지만 애초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불편해 보이는데요. 걷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일어나 있는 시간에 거의 걸어 다녀요. 근데 걸어 다니면서 계속 넘어지니까 이제. 뇌가 제 기능을 못해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는 뇌수두증의 또 다른 증상이죠.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수직 공간은커녕 평평한 거실조차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없습니다. 몸을 가누기 힘든 도담이는 밥도 혼자 먹을 수 없는데요. 네, 도담이는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하루에 2번 약을 먹어요. 페노바비탈이라고 하는 마약성 경련제랑 일반 경련제를 섞어서 먹고 있어요. 열심히 걷다 보니 배가 많이 고팠나 보네요. 너무 많이씩 먹으면 또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씩만 줘야 되거든요. 도담아 이거 약 아니고 밥이야 밥. 됐다. 도담이가 그래도 밥 잘 먹네요. 밥을 엄청 좋아해요. 먹는 거 다 좋아해요. 특별히 가리는 게 없어가지고. 아이고 잘 먹네 도담. 대소변을 가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는 매일 2번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죠. 기저귀 여기 보시면 기저귀 상처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기저귀를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자면 기저귀 쉬를 할 수도 있어서. 사실 도담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뭔가를 시도하는 도담이. 비틀거리면서 힘겹게 정수기 앞까지 왔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몸을 지탱하고 스스로 목을 축이는데요. 물론 오래 버티기는 힘들죠.
아마 가장 답답한 건 도담이 자신일 겁니다. 너무 힘들어, 보기가. 물 먹다가 쓰러지는 게 너무 마음 아프네. 내 몸을 내 뜻대로 못 움직인다는 거에 대한 그 힘듦? 정말로 그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내 뜻대로 내 신체 일부가. 네. 도담이 목말랐어. 자, 이제 물 먹으러 가자. 보다 못한 보호자가 나섰는데요. 물 여기 있지. 으쌰. 자, 도담이. 넘어지지 않도록 허리를 받쳐주니 그제야 마음 편히 물을 마십니다. 도담이가 활동하는 시간에는 보호자도 만사 제쳐두고 도담이를 따라다니며 지켜보는데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작은 몸짓에도 눈을 떼지 않고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보호자. 오늘도 도담이와 함께 또 하루를 이겨냅니다. 다음 날, 벼치조와 도담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왔는데요. 다른 아이들은 창밖으로 밖에도 내다보고 하는데 도담이는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따로 가끔 나오는 편이에요. 수직 공간을 오를 수 없는 도담이에겐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낙엽 냄새야. 그래서 그 도담이는 늘 그러니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도담이한테 최선을 다하자라는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하자 그런 마음으로. 아, 근데 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언제나 마지막을 생각하고 살아야만 된다는 게. 지금 저렇게 3년 됐다라는 게 정말 저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픈 본인도, 보호자님도 편찮으신데. 산책을